인공지능 AI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궁금하셨죠? 오늘 그 핵심 원리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스마트폰이 어떻게 내 얼굴을 딱 알아보는 걸까요?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또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제가 다음에 볼 영화를 추천하는 걸까요? 네, 이 모든 질문의 답, 바로 인공지능, AI에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기본 원리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죠. 기계가 우리 인간처럼 배우고 또 스스로 추론도 하고 세상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 모든 기술을 통틀어서 AI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AI는 말 그대로 생각하는 기계라는 아주 거대한 꿈 혹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목표는 어떻게 이루느냐? 그 핵심 방법이 바로 데이터로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이고요. 그리고 그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하고 강력한 마치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기술이 바로 딥러닝인 거죠. AI 안에 머신러닝, 그 안에 딥러닝. 이 구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AI는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인데요. 바로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바로 정답이 표시된 데이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단어 카드 공부하듯이 한쪽엔 그림, 다른 쪽엔 정답이 적혀 있는 디지털 플래시카드 같은 거죠. AI한테 수많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고양이야 라고 정답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AI가 그 패턴을 스스로 익히게 되는 겁니다. 과정을 보면 정말 간단해요. 일단 정답이 딱 붙어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AI가 그 안에서 스스로 규칙, 그러니까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아,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 고양이구나 하고요. 그렇게 충분히 공부하고 나면 이제 처음 보는 사진을 줘도 자기가 배운 패턴을 사용해서 이건 고양이일 확률이 98%야 하고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메일 스팸 필터, 바로 이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우리가 일일이 이건 고양이, 이건 강아지 하고 이름표를 붙여줄 순 없잖아요? 데이터가 그냥 아무런 표시도 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두 번째 도구입니다. 정답이 없어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방법, 바로 비지도 학습이죠. 비지도 학습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아무런 설명서 없이 거대하고 막 뒤죽박죽 섞인 장난감 상자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한테 그냥 이 데이터 뭉치를 툭 던져주면서 자, 이 안에서 네가 알아서 의미 있는 그룹으로 한번 나눠봐 하고 과제를 주는 거죠. 그럼 AI는 데이터의 특징을 막 분석해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기 시작합니다. 주된 목표는 군집화, 영어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엔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무질서하게 막 흩어져 있어요. 여기에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 투입되면 각 데이터가 가진 숨겨진 특징들을 분석하면서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를 보면 짜잔! 이렇게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저절로 무리를 짓게 됩니다. 스스로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군집화 또는 클러스터링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봤을 때 이런 상품은 어때요? 하고 비슷한 걸 추천해 주는 거, 바로 이 기술 덕분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도구 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요, 앞선 두 가지랑은 또 완전히 달라요. 정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하면서 부딪혀보면서 배우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간식을 주면서 반려동물을 훈련시키는 거랑 아주 비슷해요. 강화학습은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에요. 자,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우리 AI가 어떤 환경 속에서 행동을 하나 취합니다. 그럼 그 행동이 좋았으면 보상, 즉 플러스 점수를 받고요. 나쁜 행동이었으면 벌,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요. AI는 이 총점을 어떻게든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수백만 번, 수억 번의 시도를 거치면서 최적의 전략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가 바둑을 배운 방식이 바로 이 강화학습이었죠. 자, 지금까지 AI의 세 가지 기본 학습 도구,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기반으로 현대 AI를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바로 딥러닝의 등장이었습니다. 사실 AI의 역사가 그렇게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보시면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연구가 활발했던 황금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기술적 한계에 딱 부딪혀서 연구비가 뚝 끊기는 AI의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겨울을 무려 2번이나 겪어야 했죠. 초기 AI 연구는 우리 인간 뇌의 가장 기본 단위인 뉴런을 수학적으로 흉내내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퍼셉트론이라고 불리는 이 아주 단순한 모델이 바로 그 시작이었는데 처음에는 AI의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죠. 하지만 곧 결정적인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한 기본 논리 문제, XOR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간단한 문제조차 퍼셉트론 하나로는 풀 수가 없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 작은 한계가 AI 분야 전체에 대한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렸고 결국 첫 번째 AI의 겨울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이 기나긴 겨울을 끝낸 해결책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뉴런 한 층으로 안 되면 여러 층으로 깊게 쌓아보면 어떨까? 바로 이거였죠. 이렇게 뉴런을 여러 겹으로 쌓아 만든 심층 신경망,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딥러닝입니다. 이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기존 모델이 절대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냈고 AI 연구에 다시 활활 불을 지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작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 같은 기본 원리에다가 딥러닝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엔진이 장착된 거예요. 이 둘이 만나서 오늘날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는 바로 그 AI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진짜 곳곳에서 AI를 만날 수 있죠. 의료 분야에서는 엑스레이 같은 의료 영상을 보고 질병의 패턴을 찾아내고요. 이건 지도학습이겠죠? 금융 분야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 패턴을 찾아내서 신용카드 사기를 막아줍니다. 이건 비지도학습의 예고요. 또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수많은 주행 경험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죠. 이건 강화학습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혁신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기술들 덕분인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정답이 있는 플래시카드로 공부하는 방식에서 시작해서 복잡하고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인공적인 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배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 된 거죠. 올해는 마침내 기계에게 학습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토록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우리는 과연 기계에게 다음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